미식축구와 관련된 어떤 전술 같은 거, 특히 제가 많이 사용하고 또 해설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일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매든 방송 할 때마다 좀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루는 공격 전술, 하루는 수비 전술, 하루는 패스, 하루는 런,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뭔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경기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런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런 중에서도 어떤 전술들이 있다, 제가 매든 플레이를 할 때 이런 거 쓸 거다, 왜 이런 걸 선택했는지 이해하시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러싱 전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술, 기초가 되는 전술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 스크립트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거예요. 이제 한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식축구는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죠. 그리고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형태의 플레이 타입을 가지고 공격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런, 두 번째는 패스,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와 다른 이 풋볼 계열 스포츠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전진 패스, 포워드 패스라는 개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즉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수평이나 뒤쪽이 아닌 전방 방향으로, 어떤 각도든 전방 방향으로 공을 던졌을 때 이것을 패스로 구분을 합니다. 그 밖의 플레이들, 직접 핸드오프를 한다거나 백워드 패스를 한다거나 할 때도 전부 다 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런과 패스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스는 기본적으로 쿼터백들이 많이 하고, 런 같은 경우에는 러닝백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물론 다른 선수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역할을 전담해서 하는 역할군이 패스는 쿼터백, 런은 러닝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진 패스, 백워드 패스 같은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진 패스 1회가 이 미식축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NFL이라는 리그가 다른 스포츠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가장 위대한 규칙 개정이 뭐냐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1번을 무조건 전진 패스라고 말씀드립니다. 2번은 하드 셀러리 캡 시스템. 그래서 전진 패스는 이 미식축구라는 종목의 차별점을 만든 룰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드 셀러리 캡 시스템은 전체적인 리그가 균형과 상생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중요한 규칙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런과 패스 중에 오늘은 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NFL에서 활용하고 있는 런의 핵심 전술이 크게 3갈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매든 같은 걸 들어와 보셔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컨셉이라거나 플레이 타입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런과 패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런과 패스가 있는데, 런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핸드오프, 아웃사이드 핸드오프, 뭐 피치, 카운터, 드로우, 풀백 런, 쿼터백 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게 하는데, 실제 전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맨 블라킹, 존 블라킹, 그리고 앱 스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라거나 코치에 따라서는 맨과 갭을 하나로 보기도 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맨, 존, 갭, 스킵 이렇게 3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블라킹은 당연히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오펜스 선수들이 우리 러닝백이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특정 수비수를 맨투맨으로 블라킹을 해주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블러킹을 하면서 나아가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갭 스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갭, 오펜시브 라인이 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와 가드 사이를 A갭, 가드와 태클 사이를 B갭, 그리고 태클 바깥의 공간 C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특정 갭과 블로킹의 각도, 이 앵글이라고 표현한 이 각도에 따라서 전술을 전개하는 형태를 갭 스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매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사이드 핸드오프는 주로 안쪽 공간을 공략하는 러싱 스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는데 H백 다이브라고 써있는 전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맨블라킹 스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백이라는 것은 러닝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이브라는 것은 특정 선수들을 동료들이 막아주고 내가 그쪽으로 돌진하는 형태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쿼터백이 러닝백에게 핸드오프를 할 거예요. 지금 약속된 지점은 가운데 쪽을 향한 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전방에 위치한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어떻게 마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넵.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런이 끝났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맨블라킹 스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플레이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전방에 있는 수비수들을 블락킹하는지 볼까요? 약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일단 돌진하죠.
가운데 센터 64번 선수라가 71번 선수는 처음부터 이 선에 있는 라인베커들을 방어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냅 직후에 바로 올라가죠. 각자 담당하는 선수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었던 이 리시버 드레이크 런던이라는 선수도 자신에게 할당된 세컨더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죠. 바로 앞에 수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서 내가 약속된 선수에게 달려듭니다.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 블러킹을 해서 러닝백이 달려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맨블러킹 스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정 구역을 약속해서 달려나가는 형태의 전술을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안쪽을 공략하면 인사이드 존, 바깥을 공략하면 아웃사이드 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술을 볼 때 아웃사이드 핸드오프 쪽에서 아웃사이드 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은 앞에서 1대1로 대응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드를 많이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약간 차이점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64번과 65번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지금 오펜시브 라인 2명씩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63번과 71번 그리고 65번과 64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자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더블팀을 합니다. 더블팀을 한다는 것은 2명의 선수가 1명의 선수를 블락킹을 한다는 건데 그 다음에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65번 같은 경우에는 블락킹을 하는 과정에서 내 동료 센터가 바로 앞에 있었던 디펜더를 1대1로 대응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세컨드 레벨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존 블러킹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정 인원을 딱 정해놓고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러킹하는 상황 그리고 디펜스의 대응에 맞춰서 더블팀 이후에 블러킹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외곽을 활용할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사이드 존도 한번 선택을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65번 선수의 혹시 움직임을 보셨나요? 블락킹 전술과 실제 실행에 따라서 러닝백의 플레이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매튜 버저린 선수가 처음에 더블팀을 하죠. 근데 우리 64번이 잘 막네? 그러자 곧바로 2선으로 올라가서 라인베커를 막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존 블라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현재 활용하는 팀도 굉장히 많고 모든 팀들이 당연히 활용할 줄 압니다. 대신에 오펜시브 라인들의 능력, 이동성, 그리고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형태의 전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1대1로 블러킹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갭스핌 같은 경우에는 파워라거나 카운터라거나 트랩 같은 세부적인 형태의 전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카운터로 써볼까요? 이 전술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을 하면서 왼쪽으로 카운터를 치는 형태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갭, 지금 이 플레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외곽에 있는 갭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우리 오펜시브 라인과 풀백이 왼쪽 갭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열어주는 형태의 전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연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원활하지 않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혹시 이 플레이들의 차이점이 좀 보이시나요? 처음에 이 81번 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 디펜스 역시도 몸을 오른쪽으로 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된 플레이는 오른쪽에 있었던 가드 63번 선수와 82번 풀백을 담당하는 타이트엔드 선수가 약속된 왼쪽 갭을 열어주기 위해서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블러킹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를 러닝백이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런,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갭스킴 중 하나인 카운터 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과 존과 갭스킴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맨 블라킹과 갭 스킴을 통칭해서 하나의 맨 블라킹 스킴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존 블라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정된 갭이라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더블팀을 기반으로 하고 더블팀 이후에 동료들의 유기적인 블락킹 전술과 같이 더해져서 활용하는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파생되는 태부적인 전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존 블락킹 스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도 바깥 공간을 활용하는 와이드 존 스킴을 많이 쓰는 코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카이 셔넌 그리고 LA 램스의 던 맥베이 이런 코치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갭 스킴을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코치들도 있고요. 이들을 하이브리드에서 쓰는 코치들도 있는데 현대 NFL 수준이라면 사실 맨 블락킹이든 존 블락킹이든 갭 스킴이든 다 쓸 줄 압니다. 다만 그 빈도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게임 한 판 하기 전에 간단하게 NFL에서 활용되고 있는 러싱 스킴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경기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